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두산중공업 이대로 끝 목표가 4만 원 언제부터 상승을 시작하고 이 목표가를 달성할 수 있을지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두산중공업뿐만 아니라 대한전선이라는 종목, 최근에 원전 관련 종목들 중에서 안 올라간 종목들을 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최근 팔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겁니다. 다만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완벽하게 바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 전 세계에 흘러가는 글로벌 흐름들을 여러분들께 제대로 짚어드리면서 왜 원전 관련 이슈는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하나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설명해드렸던 내용이죠. 바이든의 저탄소 정책입니다. 바이든의 저탄소 정책은 말 그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건데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력 발전소가 줄어야 됩니다. 화력 발전소가 줄어야 되고 친환경 에너지 발전소가 돌아가야 되는데 친환경 에너지들 중에서 태양광 풍력만으로는 지열 그 이외에 다양한 발전기로는 사실상 전기를 생산해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미국의 민주당에서 50년 만에 이 원자력 발전을 채택하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원자력 발전이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게 되는 현재 그림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탄소식 정책을 더욱더 강력하게 미는 이유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함이죠. 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을 정확하게 압박을 하면서 자국의 어, 어느 정도 태세를 변환하는 지구 온난화에 대비를 하기 위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기후 대응 논의를 하고 있고 그의 흐름에 맞춰서 원자력 발전소가 강하게 주목을 받다 보니까 세계 원자력 기구에서 원자력 발전량 전망치를 상향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핵연료 재활용 기술이 미국에서 승인되게 되면서 핵 폐기물을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재사용하면서 원자력 발전소를 돌릴 수 있는 그림이 나오게 된 부분이겠죠. 자, 그럼 이런 흐름이 나오는 현재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핵을 반대하고 있죠. 왜 북한과의 비핵화에 대한 정책을 내세워야 되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반대하고 그 반대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원전을 돌리자, 가동하자라는 이슈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적 이슈까지 엮이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9월부터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여러분들께 수도 없이 해드렸고요. 그로 인해서 5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찍어드렸고 실제 8월 18일 날 기점으로 올려드렸죠. 관련 종목은 두산중업, 대한전선, 한신기계, 일진파워, 우진인데 이들 중에서 한신기계, 우진, 일진파워가 굉장히 크게 급등했습니다. 일진파워는 60% 급등, 우진은 대략적으로 40%, 45% 정도 급등, 한신기계는 한 30% 정도 급등했습니다. 저가 대비해서. 전부 다 수익을 볼 수는 없었지만 충분한 수익을 봤죠. 다만 두산중업 같이 안 간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답답해하실 거예요. 도대체 이거 언제 가냐? 이거 되는 거 맞냐? 다른 원전 관련 종목 다 갔는데 이거 나중에 안 가는 거 아니야? 이대로 원전 관련 이슈 끝나면 이제 우리 이거 세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 원전 관련 이슈에 대한 제대로 된 배경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이런 얘기는 거의 어떤 영상에서도 보실 수가 없으셨을 거예요. 일단 원자력 발전이 왜 중요하고 왜 사라지지 않고 원자력 발전이 다양한 단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유출과 같은 단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밀고 있느냐?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인공태양입니다. 뜬금없죠. 인공태양에 대한 논문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될지 안 될지 아직 결론은 상용화되진 않았지만 기술이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최초로 20초 정도에 유지했다라는 이 재료 뉴스가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중국에서는 한 100초 정도 유지했다라고 하는데 이에 따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보시면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 핵 분열을 시켜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거고요. 핵 융합, 인공태양 같은 경우는 핵 융합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겁니다. 동일하게 에너지를 만드는 것은 똑같지만 하나는 분열시키고 하나는 융합시키는 거예요. 이해지죠? 이건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기술처럼도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인공태양을 위해서 원자력 발전이 필요한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근데 상세하게 뜯어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인공태양 핵융합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고 발전기를 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삼중수소라는 게 필요합니다. 수소들 중에서 중수소와 삼중수소라는 것이 다시 융합시켜서 이 융합시킨 것이 다시 분열되면서 자연스럽게 헬륨과 에너지 중성자로 나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삼중수소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삼중수소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실제 우리나라 한국 수력 원자력에서 삼중수소 2천억 원어치를 생산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어디서 얻었는지 나오냐면 월성원전 내 삼중수소 제거 설비를 통해서 얻었다. 왜 이걸 제거 설비가 있냐면 이게 방사능이거든요. 방사능 물질이기 때문에 이것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설비를 통해서 제거하는 겁니다. 거르는 거죠. 어, 이것이 가치가 굉장히 비싼 이유는 뭐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핵융합, 인공태양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서 배출되는 삼중수소, 이 익숙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보면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사를 보고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된 지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제가 설명해드린 걸 간단하게 이해하셨으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중요한 기사인지 꼭 알아야 되는 기사인지 아실 겁니다. 특히 일본에서 다핵종 제거 설비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했다고 주장하지만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를 제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삼중수소 제거 설비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는데 제거를 안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어,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께서 또 이제 논란만 일으니까. 그럼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핵분열 없이 사실상 핵융합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원자력 발전 없이 인공태양은 불가능하게 되는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 세계 억만장자들이 현재 투자하고 있고 차세대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주목되고 있는 인공태양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이르게 됩니다. 삼중수소를 결국 뽑아내야 되니까요. 그죠? 지금 이대로 뽑아내지 않으면요, 3,300만 원어치 엄청나게 비싼 가격을 자랑하고 있는 삼중수소를 제대로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가 없으면.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더 듭니다. 여러분들의 의문이 더 질 거예요. 인공태양 꼭 필요한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인공태양 꼭 필요한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 현재 삶에 필요한 충분한 전기 생산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왜 필요하느냐? 바로 앞으로 발전한 시대에 맞춰서 엄청난 전력 소비량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한 명 한 명의 전력 소비량이 증가한다라는 논점보다는 앞으로 진행될 초고도 인공지능에 필요한 전력과 초고도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딥러닝을 해야 됩니다. 딥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데이터량이 필요한데 빅데이터라고 표현하죠. 이 빅데이터를 쌓고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력이 들기 때문에 이 전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인공태양이 필요하게 되는 부분이겠죠. 실제 이 인공지능을 위해서 인류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 중이냐? 왜 노력 중이냐? 운석 충돌. 뭐 과거에 우리 공룡이 멸종하게 된 가장 유력한 후보가 운석 충돌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직까지 확실한 건 밝혀지지 않았지만 운석 충돌에 대한 가능성들이 있고 이것이 왔을 때 우리 인류는 아직까지 막아낼 기술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냥 지켜보다가 그냥 맞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리고 80억 명의 과한 인구입니다. 우리 지구가 스스로 회복하고 인류가 지금 현재 이 지구에 끼치는 영향을 계산해 봤을 때 적절한 인구는 5억 명 정도라고 합니다. 5억 명 이상이 있으면 사실 지구는 계속해서 병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하지만 현재 인구는 80억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뭐 정확히는 78억 명 정도다라고 나오는데요. 뭐 아직 등록되지 않은 인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80억 명 정도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와 불로장생, 뭐 사람은 죽고 싶어 하지 않는 건 누구나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죠? 의료, 제약업계에서 해결하지 못한 다양한 문제들은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하다 말씀드렸죠. 현재 인공지능 학습 방법으로 채택된 것은 딥러닝입니다. 아직까지 기본 정보를 쌓아야 되는데 이 딥러닝을 위한 빅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쌓고 있죠. 그의 수장이 바로 구글입니다. 다양한 안드로이드 데이터, 우리 여러분들께서 지금 직접 검색하시고 사용하시는 그 데이터들은 전부 다 빅데이터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유튜브.
유튜브도 동영상 자료들이 쫙쫙 모이는 거예요. 이것이 산인지, 이것이 흙인지, 이것이 사람인지, 이것이 여잔지, 이것이 아이인지, 이것이 성인 남잔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을 계속해서 인공지능이 구분하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주도하기 위해서 구글, 정확히는 알파벳이라는 기업의 주도하에 많은 것들이 모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력 당연히 필요하겠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데이터들은요, 새로운 것을 통해서도 뽑아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원숭이 뇌에 칩을 심은 일론 머스크. 칩을 지금은 당장에는 여러분들 원숭이 돼지 뇌에 심었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막대한 데이터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누구의 머리에 심겠습니까? 인류의 뇌에 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죠? 가장 대상이 될 만한 인물들은 바로 치매에 걸린 사람들을 주도해서 심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이것을 명분으로 치료를 명분으로 이러한 칩을 심고 그로 인한 빅데이터들을 추가적으로 부가적으로 얻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로 인해서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버스에서도 다양한 빅데이터들을 얻으면서 인공지능을 합숙시킬 수 있을 만한 엄청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겠죠.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바로 이러한 메타버스,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리고 동영상 산업 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초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현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결국에는 이런 인공지능의 엄청난 전력 공급 그리고 빅데이터 데이터를 감당할 수 있는 전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공태양이 필요한 부분이고 인공태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다라고 판단한 억만장자들은 이 인공태양의 주도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 인공태양을 결국엔 돌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해드렸던 원자력 발전에서 나오는 삼중수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외 다양한 물질들이 나오겠죠. 필요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을 버릴 수 없는 단계에 보이게 된 거고요. 이 뭉칫돈들이 투자가 되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 혁신 스타트업들이 최근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요신전에 나오는데요. 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어, 빌 게이츠와 그 이외 억만장자들이 주도하에 재단을 통해서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억만장자들의 만들어낸 흐름에 의해서 특히나 이 금융계의 큰 손들도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에 따른 흐름들이 현재 시대 바이든 정부에 맞춰서 발맞춰서 현재 나오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원전은 사라질 수 없는 구조가 나와 버리게 된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원전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원전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안 되는 거 아니야? 단순하게 막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요. 다양한 문제가 있더라도 계속해서 존재하는 건 이런 이유입니다. 원자력 발전은요. 방사능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은 이 원자력 발전은 다양한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 계속해서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이겠죠. 언제까지 인공태양이 완벽하게 자리 잡고 삼중수소를 생산해낼 수 있을 만한 흐름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원자력 발전소가 계속해서 증가할 만한 가능성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해드렸듯이 바이든 정부에서 강력하게 이러한 정책을 내세운 이유는 바로 이러한 배경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관련 종목들 중에서 대부분의 핵심 기술들은요, 뭐 독일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을 주도해서 특허권들이 발현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어느 정도 좀 카드로서 사용되는 부분 정도로의 정말 일부의 특허권들을 가지고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분명히 현재 지리적 위치에서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이 싸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자리에 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 기술력에 대한 추가적인 이야기가 나올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번 연도 대선 4월에 다시 한번 주목을 받으면서 큰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고 만약에 이번에 안 간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걱정할 만한 주식은 아니다. 여러분들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 절대 여러분들께서 지금 팔고 나올 만한 종목은 아니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안 해줄 거예요. 이런 배경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알고 있으면서도 설명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부분을 설명해 드린 이유는 너무나도 안타까워서입니다. 좋은 주식을 계속해서 가져간다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고 우리가 단기 관점에서 수익을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팔지 않고 가져갈 만한 종목들을 잘 골라내는 것도 능력입니다. 이러한 배경 지식을 알고 계셔야지만이 반드시 좋은 주식을 계속해서 단기간의 흐름에 놓치지 않고 충분히 보유하시면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흐름들이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흐름에 맞춰서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거 고민하다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풀어드렸습니다. 이러한 흐름들 여러분들께서 이런 영상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들으셔도 괜찮습니다만은 좀 상세하게 중간중간 흐름들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 추천과 시황에 대한 정보를 100% 무료로 전달해 드리는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에서는요. 주식시장에서 100% 확률 없죠. 항상 물릴 수도 있고 손실 볼 수도 있고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지식 어느 정도 정보를 좀 더 전달하기 위해서 그냥 정보를 좀 더 많은 정보들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요.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정보들을 취합해서 분석하고 생각하다 보니 여러분들께 높은 확률로서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주식들, 내가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좋은 수익이 날 만한 주식들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85%좀 떨어졌죠. 최근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85%의 확률로 여러분들께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제시해 드리면서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뭐 요런 우진 30% 이 지금 한국전자인덱 18%등 이런 후속 종목들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영상 바로 하단에 바로 다운로드 링크가 있습니다. 더보기란 클릭하시면요. 안드로이드, 아이폰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직접 내가 검색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아니면 앱 스토어에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검색하시면 나오시니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음, 제가 영상에도 올려드린 적이 있지만 굉장히 힘든 시기를 여러분들께서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어, 실제 제가 올려드린 정보를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제가 영상이 필수 영상에 전달을 한번 해드렸었죠. 이때 바로 아래 보시면 2021년 투자자 필수 영상이라는 거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우하향을 때릴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신고가를 갱신하지 않고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놨는데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정보를 얻어 가시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서 여러분들께 하나씩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잘 시청하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는 맹신하시기보다는 추가적인 정보로서 받아들이시고요.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투자를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시청 안 하신 분들은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좀 더 질 높은 영상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